리얼 강령술의 최후 4화 3화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일째 되는 밤 A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너머가 시끄러웠어. A는 혀를 꼬며 말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술 처먹고 놀고 있었어. 일단은 전화를 끊고 죽여버린다 라고 메일을 보내뒀어.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남은 남이야. 다음날 A한테서 메일이 왔어. 사과를 하고 싶으니 시간을 내주지 않을래? 전화가 아니었던 건 좀 그래서 그런 거겠지? 밤이 되자 집까지 A가 찾아왔어. 일부러 먼 곳에서 올 정도니 상당히 후회와 반성을 한 거겠지. 밤에 나가는 걸 내가 싫어한 게 가장 큰 이유란 걸 말할 필요도 없겠지. 현관을 열고 A를 보자마자 2대 날려줬어. 한 방째는 그놈이 자책하는 걸 그만두게 하고 싶어서, 두 방째는 술 처먹고 놀아서 날 짜증나게 만든 것에 대한 속죄. 말로 용서하는 것보다 맞는 게 더 후련한 경우도 있지. 두 방째는 내 개인적인 분노였지만 A한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날 밤은 둘이서 흥분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상이었지. A한테서는 그날 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그날 밤 도망쳤을 때는 하야시는 분명 이상해져 있었대. 하야시 차 안에서 친구랑 기다리던 A는 일단 틀림없이 위험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대. 하지만 뒷좌석으로 뛰어온 하야시가 조급해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차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대. 반항을 하거나 망설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어. A의 말이 그 당시 상황을 느끼게 해줬어. A는 차가 우리 집에서 멀어져 고속도로 입구의 신호 때문에 멈췄을 때 도망쳤다고 해. 그도 그럴 게 그 새끼 도중부터 웃기 시작하다가 떨다가 난 아니야 이러고 그런 짓 안 할게요 이런 말을 짓거리기 시작해서 무섭더라고. 그놈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다시 떠올라서 머릿속 그 영상을 지우는데 고생했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너무 무서워서였대. 근성도 없는 놈이라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 용서해줬어. 내가 A였다고 해도 그랬을 거야. 그 후 하야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에 대해선 A도 화가 나서 하야시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따졌다고 해. 결국 하야시는 사기꾼 축에도 못 끼는 개 쓰레기 놈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놈이 꼬드겨서 별 생각 없이 소개한 거래. A 말로는 제대로 패줬으니 용서해줘. 그래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자신의 정보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이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이런 일에 끼어들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놈이 주변에 있을 리도 없고 아마 멋먹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보밖에 없었다고 해. 그래서 무슨 조건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우연히 갖추어져서 일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대. 그 후 나는 S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며 매달 한 번 S 선생님을 찾아갔어. 처음 1년은 매달, 다음 해는 3개월에 한 번. A도 나한테 사과를 한 후에는 아무 일이 없어도 집까지 오는 날이 많아졌고, S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기 전과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연락이 왔어. 그놈을 보고 2년이 지났을 쯤 S 선생님께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T짱. 이제 가끔만 오면 돼. 그래도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끝난 건가? 나는 알 수가 없지. S 선생님은 그로부터 3개월 후 타계하셨어. 경애하는 S 선생님께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어. 그저 지금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어. S 선생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났어. 외로움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도 옅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어. 어수선한 매일, 순간순간 문득 그때 일을 떠올릴 때가 있어. 너무나도 일상과는 동떨어진 일이라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어.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매일을 열심히 살아갈 뿐이야.
그 너무도 당연한 일상을 보내던 중 할머니께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 봉투를 잘라보니 할머니의 편지랑 다른 편지가 또 한 통 나왔어. 할머니의 편지에는 나를 사랑하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 S 선생님에게 받은 편지야. 49제도 끝났으니 S 선생님의 약속대로 T장에게 보낼게. S 선생님의 편지. 지금은 거기 적힌 내용의 진상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대로 적는 것도 꺼려지니까 대충 적을게. T장에게. 오랜만이구나. S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꽤나 지났네. 지금은 괜찮니? 무서워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나이가 들면 빙 둘러서 말하게 돼서 안 되겠네 참. 오늘은 말이야. T장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적었단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치만 미안하구나. 그날 T장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선생님은 정말로 무서웠단다. 그도 그럴 게 T장이 데리고 온 존재는 도저히 선생님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T장 두려워하고 있었잖니. 그래서 선생님이 더 무섭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무리 손을 뻗어도 전혀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단다. 그때는 운이 좋았어. T장, 본산에서 지내던 생활은 어땠니?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였으려나? T장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아직은 안 된다고 했잖니. 기억하고 있니? 이대로 돌아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T장처럼 젊은 애에겐 지루할 거라고 알면서도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었어. 선생님은 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좀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주질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괜찮을 터야. 근처에는 없어진 것 같으니 말이야. 하지만 T장, 만약 또 괴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바로 본산으로 가렴. 그곳이라면 아마 T장이 더 강해져서 좀처럼 손을 댈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꼭 알려줘야만 할 게 있단다. 너무도 괴로워진다면 부처님께 내 몸을 맡기렴. 더는 괴로운 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 결심을 하거라. 결코 T장이 죽었으면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도 말이야, 만약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T장에게 있어선 괴로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거란 뜻이란다. T장은 본산에서 몇 명이나 만난 적이 있지. 정말로 나쁜 존재는 말이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괴롭힌단다. 절대 끝내주지 않는 거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빙그레 비웃고 싶은 거야. 분하지만 선생님들의 힘이 부족해서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 사람들도 구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은 어떻게든 T장을 구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 기척은 느껴지지 않으니 사라졌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돼. 안심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알겠지, T장? 결코 안심을 하면 안 된다. 언제나 경계하고 수상한 곳에는 가지 말고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을 믿어. 알았지? 거짓말만 쳐서 미안하구나. 믿어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도 끝까지 부처님께 기도드렸다는 건 믿어주렴. T장이 강건하게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할게요. S.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기분 나쁜 땀도 흘렸어. 고동은 계속해서 빨라졌어.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갑자기 그놈이 어디선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이젠 도망칠 수 없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저 숨어있던 것뿐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젠 어쩔 도리가 없어.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여겨졌어. S 선생님은 어쩌면 그놈한테 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편지를 남기신 게 아닐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닐까? 하야시는
어쩌면 그놈한테 씌워버린 게 아닐까? 대체 그놈이 뭐라고 속삭인 거야? 나랑은 다르게 좀 더 직접적인 말을 들어서 이상해진 거 아닐까? S 선생님은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해주셨지만 거짓말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건가? 결국 그걸 알고 계셨으니 S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걱정을 하신 게 아닐까? 의심을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2년 반에 걸쳐 지금도 끝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의 전부야. 결국 이야기도 알 수 없고 운 좋게 해결이 되거나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어디에서 들은지도 모르는 지식이 불러온 건지 아니면 그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었던 건가?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지독하게 괴로워.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하는 죄를 저질렀나? 저지르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대체 왜?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건 내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여기까지야. 뭔가에 씌이거나 노려지거나 따라다닌다면 정말로 그냥 지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끝났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까지 와서 미안하지만 내가 사과해야만 하는 게 있어. 이 얘기 안에 작은 거짓말이 몇 가지 있어. 이건 다소 이해하기 쉽도록 한 거기도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친 거짓말이니까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 전부 다 사과할게. 그런데 사과를 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 아니야. 좀 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련된 근본적인 부분에서 나는 거짓말을 쳤어. 눈치는 못 챘을 것 같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모순되게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했어. 나는 A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내 후회는 끝나질 않아.